자, 돈키호테 우리 3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돈키호테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민정이. 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마지막에 자기가 미쳤다고 자기가 인정하기도 했고, 실제로 약간 시대에 기사로 갑옷 입고 기사라고 하면서 풍차를 거인이라 하면서 싸우고 또 그 여관주의인가 하는 사람이 성주라고 하면서 기사적이 내려달라고 하는 모습에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단단히 미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하랑이. 나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해. 되게 포도주 자루를 악당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그렇고, 그리고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악당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시비 걸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진짜 미친 사람이었어. 세연이. 나도 약간 미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기사도 소설을 일단 그렇게 자기를 기사라고 생각할 만큼 읽었다는 것부터 이해가 안 됐는데 막 여관이나 주막을 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막 주인한테 그 막 기사 직위를 받고 막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그런 건 진짜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하고 미친 사람 같았어. 기사도 소설에 빠져가지고. 나도 마찬가지로 좀, 미치고 상상에 좀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 왜냐면, 기사책을 읽다 보니까 자신의 있던 책에 기사 이야기가 너무 멋있어서 자신도 기사가 돼야지라는 생각으로, 나이도 이제 50세가 넘었는데도, 기사가 되겠다고 갑옷을 입고, 말했던 것처럼 풍차를 거인이라고 생각하고 막 싸우고서 전리품을 뺏어가겠다고 그러는 모습이 조금 자신의 상상 속에 빠져있는 사람 같았어. 선생님은요? 네, 저도 과거에는 지금 여러분이 말했던 것처럼 돈키호테 하면 좀 이렇게 상황 판단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몽상가, 약간 미친 이런 사람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최근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이 책을 좀 꼼꼼히 보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97쪽에 국왕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쓴단 말이냐,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내가 저 가련한 자들을 폭력에서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던가, 100쪽에 죄값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다. 또 100쪽에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태어나게 할 때 똑같이 자유를 주셨소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상당히 그 개혁적인 그런 또 그 말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돈키호테라는 인물이 좀 이렇게 간단치 않은 인물이구나. 그냥 마냥 헛소리, 마냥 꿈에서만 헤매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96쪽에 보면 재수가 이제 끌려가고 있었는데 그런 재수를 돈키호테가 보고서 풀어주잖아. 너희는 이런 돈키호테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 세연이. 그 죄수들이 끌려가던 이유가 되게 황당한 이유였고 약간 말이 안 되는 이유들이었으니까 그 죄수들을 풀어주는 건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끌고 갔던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결국에는 그 죄수들이 뺏어갔으니까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 민정이. 나도 세연이처럼 그 돈가방을 들고 있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300대 맞고 3년 동안 감옥에서 잡혀서 옥살이 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고 너무 심한 벌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된 죄수들을 구해준 거는
물론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키호테 자신이 엄청나게 맞기도 했고 또 그래서 결과는 안 좋았지만 이런 선택한 건 되게 대단하고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하랑이. 나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아무래도 여기에 잡혀가던 사람들은 되게 잘못이 없거나 아니면 잘못이 있었는데도 너무 긴 형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준 거는 잘했지만 이게 이 사람들이 조금 실제로 별로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결과가 이런 자기의 것들도 빼앗기고 한 것은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해. 나는 오히려 돈키호테가 풀어진 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당연히 돈을 훔친 행동은 지금도 3년간 뭐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벌을 주는 때기도 하고 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벌을 받을 만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묻고 끌고 간 건데 돈키호테는 그 호송병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호송병은 나오라고 하고 죄수들을 풀어주는 행동이 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 선생님은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좀 이렇게 혼동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당시에 어처구니 없이 벌 받는 사람들인 건지 아니면 진짜 그 나쁜 사람들인 건지 그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 또 혼동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돈키호테가 된다면, 너희는, 돈키호테는 산초를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로 삼았는데, 너희가 돈키호테가 된다면, 어떤 사람을 자신과 함께하게 할 거야? 하랑이. 나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하는 사람 중 한 명이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여러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그냥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야 할 것 같아. 세연이. 나도 그래도 그 종자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약간 배신 때리거나 약간 돈키호테가 지금까지 약간 얻거나 갖고 있던 물건들을 모두 뺏어갈 그런 사람이면 안 되니까 일단 그 돈키호테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약간 약간 남을 생각하는 막 그런 게 좀 깊어야 할 것 같아. 민정이. 나라면 일단 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좀 현명했으면 좋겠어. 삼촌은 사실 똑똑하다고 하기엔 돈키호테가 하는 말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인데도 너무 잘 믿어서 좀 똑똑해야 될 것 같고 또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돈키호테는 많이 엉뚱한 짓도 하고 하는데 그런 주의 말릴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중간에 어떤 사람 무서운 강도 같은 사람 만났는데 돈키호테랑은 사실 제대로 싸우기 전에 많이 다치거나 아니면 돈키호테 보고 단단히 미친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강도가 도망가는 거 빼고는 사실상 없앨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 때 무서워해가지고 혼자 도망가면 안 되니까 좀 용감한 사람이었으면 또 좋을 것 같아.
나는 약간 돈키호테가 자신의 상상에 빠져 있으니까, 좀,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돈키호테의 잘못된 생각을 딱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좀, 목소리가 크고, 생각이 바른, 행동도 바른 그런, 조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은요? 저는 뭐 제가 돈키호테라면 저와 함께 어디를 같이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여행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행 함께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이어야지 안 그러면 가는 동안에 너무 이렇게 서로 불편하고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가 통하는,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욕심을 낸다라면 그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맨날 한 얘기만 또 하고 한다라면 금세 그 실증이 날 거기 때문에 그런 뭐 지식이 풍부하다든지 경험이 풍부하다든지 해서 이야기거리가 좀 이렇게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또 뭐 제가 갖고 있지 못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뭐 겁이 좀 많은데 그러면 겁이 좀 없다던가 제가 무슨 손으로 뭘 이렇게 뭘 만들고 뭐 이런 걸 잘 못하는데 그런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던가 그래서 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저죠. 음, 너희들은 이 책 돈키호테가 많이 오래전에 이 책이 나왔는데도 지금까지 왜 유명할 것 같아? 하랑이. 아무래도 여기 책 이야기 사이사이에 이 시대에 사람들의 그런 가난하고 가난해지고 도둑이 된 그런 모습들을 뭐 보여주고 있거든. 그리고 그렇다고 막 계속 어둡지는 않고 그냥 미안한 사람 이야기잖아. 그래서 이런 어두운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이끌어나가는 것도 한 점은 한나를 하고 그리고 이 일상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가 이 시대에 되게 처음 나온 유형의 이야기라고 했잖아. 그리고 현재 소설의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책이 지금까지 인기가 있다고 생각해. 세연이. 나 좀 생각해봐도 돼? 혜진이. 나는, 이 돈키호테가, 어, 돈키호테가,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늙은 사람이, 어, 이렇게 기사가 되는 이야기가, 흥미롭고, 나이에도 뭐 제한이 없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이 아직도 이 이야기가 재미있게 이어져 오는 것 같아. 나는 여기서 돈키호테가 미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망설이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기보단 먼저 행동으로 해서 나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면 어떡하지 하고 안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편인데 이 사람은 후회할 일 없이 할 일을 다 하는 모습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오늘날 같은 근대 사회에 이런 기사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되게 웃긴 것 같고 그런 아이디어가 되게 참신해서 인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세연아 할 수 있겠어? 내 생각은 약간 돈키호테가 담고 있는 교훈이나 삶의 지혜 같은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남겨뒀을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안에 돈키호테처럼 한번 그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는 뭐 이것저것 안 가리고 막 자기 그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는데 차마 여러 사람들의 뭐 눈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건데 돈키호테가 그렇게 어쨌든 돈키호테 같은 짓을 해서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떤 대리만족, 쾌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키호테 하는 행동이 우스꽝스러운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재미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갖는 그런 매력들도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게 그냥 하도 명작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그 이름이 자체가 주는 그 무게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읽어오게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고전이라고 하는 다른 작품들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작품이야 하고 인정이 많이 됐는데 솔직히 돈키호테는 별로 이걸 내가 왜 굳이 읽어야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사랑이 네. 여기 글쓴이의 말에 보면은 돈키호테는 이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가운데 인간의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지침서와도 같은 작품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몇 쪽이야, 사랑아? 글쓴이의 말 두 번째. 어, 몇 쪽이지? 책 제일 앞에 말하는 거지? 네, 그래. 9쪽. 9쪽이요. 음, 글쓴이가 제일 마지막 부분. 그 글쓴이의 말이 마지막 아니, 그 글쓴이의 말이 제일 앞에 있는데, 제일 앞에 글쓴이 말 중에서 제일 끝부분에 있다고. 여기. 여기 그림 있고, 여기 부분. 여기. 그 글쓴이 근데 말이 제일 앞에 같은 있지. 책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이 아니야? 네. 그래. 그럼 다시 한번 읽어줘, 하랑이가 그 부분만. 돈키호테는 이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가운데 인간의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지침서와도 같은 작품입니다. 민정이. 나 질문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아까 말해준 이 문장의 뜻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 음, 돈키호테는 사실상 우리 모두 약간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라는 욕망은 있지만 사실 그럴 용기가 없어서 이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거에서 돈키호테가 그런 작품인 것 같고 인간의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지침서라고 표현한 거는 나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돈키호테처럼 하고 싶은 거는 한번 용기 내서 해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걸로 생각됐어. 혜진이. 나도 이제 돈키호테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랑 다르게 남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이제 기사가 되고 자신의 삶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인간의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남의 눈에 상관 안 해도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써져 있는 것 같아. 혜연이. 나도 약간 세진이랑 비슷한데 다른 사람들은 돈키호테를 미쳤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돈키호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 안 하고 우리 오늘날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생각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 선생님은요? 네, 오히려 그 작가가 이렇게 쓴 대목 그 부분은 책 42쪽에 보면 자유와 희망의 전도사 돈키호테 해가지고 이 돈키호테 책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에 더 잘 드러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풍자문학이어가지고 그 당시의 모습들을 이렇게 비꼬는, 여기서 돈키호테가 기사로 나왔지만 그 당시 기사들을 오히려 비꼬는, 기사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가 라는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마치 그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도 그 광대들이 그 탈춤 추면서 양반 탈을 쓰고 나왔고 양반이 막 이상한 짓들,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당시 양반들을 조롱하고 놀렸던 것들처럼 이 당시 기사들을 조롱하고 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여기 뭐 47쪽에 보면 현실의 장벽을 넘어 자유와 희망을 향해라고 되어 있는데, 자유와 희망을 찾아 떠난다 해서 뭐 통찰을 거인으로 보고 달려들거나 죄수를 풀어주는 행위는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었어라고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이제 그 작품 그대로 받아들이면 풍찰형에 돌진하다니 미친 사람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제 미친 행위로 보여지는데, 거기서 이제 풍차나 이런 것들을 어떠한 상징으로 보면 그 뭐 예를 들면 그 당시 그 잘못된 불의한 현실을 향해서 돌진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온몸을 던져서 그거를 깨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렇게 해석한다라면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책이 의미가 있는 책이다라고 아까 그 머릿말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돈키호테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거냐, 그런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그냥 이거는 한 미치광이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사람들이 여긴다라면 과연 그 작가의 그런 의도가 제대로 잘 전달되었는 건가라는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고, 과연 그러면 그런 작가의 의도를 못 찾아낸 독자들이 잘못한 거냐, 아니면 이 작가가 쓰기를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들이 좀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 세르반테스가 이 돈키호테를 쓴 당시는 지금부터 수백 년 전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스페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것들이 이해하기가 조금은 또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여기 1장에 보면은 이 시대의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 너희들은 이 책들 중에 어느 책을 읽어보고 싶었어? 인정. 나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될까? 소연이. 나 문제를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 여기 1장 돈키호테 책 1장에 보면은 여러 책들이 소개되고 있잖아. 너는 그 중에서 어느 책을 가장 읽어보고 싶었어? 나 책이 책이 달라가지고 세연이가 어떤 책이 책을 있어요? 하랑이 알려줘. 그러니까 여기
모범 소설집, 라사리오 데 토르메스의 생애, 라 갈라테아, 파르나수로의 여행, 알제리에서의 생활, 라 누만시아, 근데 뭐 제목만 봐가지고는 세연이가 알기가 좀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서 세연이는 이거는 쉬고 다른 사람부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진이, 나는 시인, 극작가, 소설가 세르반테스가 기억이 남아. 왜냐면 이 세르반테스가 이 소설을 썼는데 원래 이 소설 말고도 세르반테스가 이게 시도 썼는데 이 시도 젊은 양치기가 노래하는 형식들이 있어서 나는 세르반테스가 풍경에 감미로운 사랑에 속삭이는 당시에 시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나는 이 5번째 챕터 시인, 극작가, 소설가 세르반테스가 기억에 나. 인정을 할 수 있겠어? 나는 모범 소설집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 왜냐면 사실 이게 이름이 모범인 이유가 내가 알고 있는 거로는 내용이 모범적이지 않았는데 그때 책을 검사하는 게 있어서 검사해서 모범적이지 않으면 출판을 못하게 한다 해가지고 이름을 모범 소설집으로 하면은 혹시 이름 보고 모범 소설집이는 패스하고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모범 소설집으로 제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서 내용이 어떻길래 모범적이지 못해서 제목을 모범 소설집으로 하면서 범연을 피하려고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 나는 라사리오 데 토르메스의 생애를 읽어보고 싶었어. 왜냐면 나는 되게 빌런 소설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처음 나온 이런 건달 작품 같은 거 읽어보고 싶었어. 선생님은요? 네, 저도 민정이와 마찬가지로 모험소설집을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게 12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쨌든 그 당시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부조리했던 그런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당시의 스페인 사회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12편의 단편이라 좀 더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거 돈키호테 이야기에 보면은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잖아.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뭐였어? 세진이. 나는 이 책의 주인공 돈키호테였던 것 같아. 왜냐면 돈키호테가 이렇게 모험을 하면서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말도 못하는 행동들을 해서 어이가 없어서 나는 돈키호테가 가장 기억에 나. 세연이. 나도 아무래도 돈키호테가 주인공이니까 제일 눈에 띄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봐서 돈키호테가 되게 미친 짓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약간 보면서 이해할 수 없기도 하지만 약간 어이없게 지금 죄수들이 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하는 건 되게 잘한 일이라서 약간 막 가끔씩 정신줄을 놓을 때도 있는데 제대로 된 일을 할 때도 있어서 나는 돈키호테가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 민정이.
나는 원래 처음에 산초를 제일 좋아했는데 후반부 읽을수록 돈키호테가 더 좋아져가지고 제일 좋았던 건 돈키호테인 것 같아. 왜냐면 돈키호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지만 못하는 주저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해서 뭔가 약간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고 또 마지막에 죽을 때 나 때문에 수고했을 산초랑 가족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죽은 게 마지막에 그래도 자신이 미쳤다는 걸 깨닫고 미안하다면서 재산 남기고 죽어서 그 부분에서 좀 인상이 남아서 돈키호테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 나는 산초가 가장 기억에 남아. 왜냐하면 이게 되게 돈을 밝히고 그, 여러 꾀를 많이 부리는데도 되게 머리가 똑똑하지는 않아서 그걸 잘 실패하는 게 재밌고 안타깝기도 했어. 그리고 주인은 되게 숨기는 그게 지금 진심이라는 느낌이 받아가지고 나는 산초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도 산초라는 인물이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그 우리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사실은 현실 공간에서 이렇게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운 돈키호테 같은 그런 사람은 좀 어렵지만 반면에 산초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제 산초가 그 뭐 총독인가 뭘로 임명되었을 때 그때 이제 산초가 그 법을 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이 그 돈키호테 책에서 가장 이렇게 이 세르반테스가 꿈꾸는 사회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 산초라는 그 캐릭터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여기 이 이야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 돈키호테가 자기가 그동안 이런 미치광이 짓을 하고 다녔던 것을 굉장히 후회하잖아. 너야말로 이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 혜연이. 내가 돈키호테라면? 응. 나는 일단 이 이야기에 돈키호테처럼 후회를 했을 것 같아. 왜냐면 그때 기사도 소설에 빠져가지고 기사짓을 하고 다녔으니까 미친 짓이 맞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하고 돈을 되게 많이 썼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이랬지 하고 낭비도 되게 많이 했고 그랬으니까 이제부터는 절약을 잘 하고 후회를 하면서 살 것 같아. 굉장히 나도 세연이처럼 좀 후회했을 것 같아. 왜냐면 되게 많이 맞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상하게 하면서 돈이 목적도 아니었고 그냥 소설에 좀 빠졌다는 이유로 그 소설이 재밌었다는 이유로 그 소설대로 따라하는 게 참 멍청한 짓이었고 정말 그렇게 다치기도 많이 했고 돈도 많이 심지어 얻은 것도 아니고 쓴 거고 그래서 되게 후회하면서 살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는 뭐 이렇게 돈키호테가 이 마지막에 보면 171쪽에 보면 나는 이미 돈키호테 라만차가 아닙니다. 이젠 방랑기사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지금까지 일들은 나를 망치게 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천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죽어서라도 올바르게 살 작정입니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산초한테 그 유산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어쨌든 자기 그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죽는 그래서 이 작가 세르반테스가 상당히 돈키호테를 사랑했구나. 돈키호테 하고 싶은 일 다 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고해성사해서 이제 천국 가게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가끔 이제 이거 그 농담 반 뭐 이렇게 우리가 잘못을 그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라는 게 기독교 신앙이니까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평생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딱 죽으면 그럼 천국 가요? 뭐 이런 식의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동교태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결국 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돈키호테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뭐 이렇게 살고 나서 마지막에서 후회하고 올바른 길로 갔기 때문에 좋다고 봐야 되는지. 근데 한편으로 보면 물론 이제 이 세르반테스라는 작가가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창조해서 그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 기사들을 비꼬고 기사들을 이렇게 풍자하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잘못된다 후회된다라는 것들을 밝힌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막 뭐 놀리다가 마지막에서 뭐 뻥 세진이 그랬어요. 뻥 하랑이 그랬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거짓이었다. 그래 날 미워하지 말라 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비슷한 어떤 그런 설정 아닌가라고 보여지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돈키호테의 한 개인의 어떤 그런 삶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갖고 이렇게 다 살았는데 마지막 가서 이건 아니었나 봐. 그래서 뭐 그 유명한 이야기 뭐 나폴레옹이 뭐 부하들을 끌고 막 천신만고 그때 막 어느 산에 올라가서 막 겨우 올라갔는데 나폴레옹이 했다는 말, 이 산이 아닌가 배 하는 바람에 그 부하들이 아주 허탈해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 났던 것처럼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자기 인생을 부정해야 된다라면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거는 그래서 뒤늦게나마라도 올바른 길을 찾았으니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신의 삶을 부정하게 되어온 거기 때문에 참 그 괴로운 삶이라고 해야 되는지 저도 사실 좀 이렇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책은 돈키호테라는 책의 요약판이야. 요약판, 줄거리, 사실 줄거리와 마찬가지야. 그래서 돈키호테 그 원작을 그 번역해 놓은 책이 있어.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그 책이 두 권으로 나와 있고 1720쪽이야. 이 책이 쪽수가 몇 쪽이냐면 171쪽이거든. 그러니까 이 책의 딱 몇 배? 10배. 10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의 그러니까 원래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20분의 1을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20분의 1. 5%만 읽고 5%. 왜냐하면 이 책 한 권이 다 돈키호테 이것도 아니고 이 책의 절반만 돈키호테 얘기잖아. 그러니까는 이 책의 10배가 돈키호테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또 이 책은 절반밖에 안 되니까 이 책의 20분의 1만 여러분 읽은 거고 저기도 마찬가지지. 우리 레미제라블 장발장 우리 사람들은 장발장 얘기하면 그 촛대 훔친 얘기만 다 기억을 한다고. 근데 그 촛대 훔친 그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극히 전체 중에서 한 챕터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그 레미제라블의 원작도 상당히 방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원작에 또 여러분들이 도전해보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번역본 난 싫다. 완역본이라고 그러지. 번역을 했는데 처음부터까지 완역해 놓은 건데 나는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가의 어떤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래서 원전의 한기를 느끼겠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배워서 스페인어 원전을 갖고 내가 뭐 하겠다 읽겠다 뭐 이런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정말 뭐 해리포터가 너무 좋으면 내가 영어를 하면 영어 원서로 내가 해리포터를 뭐 하겠다 읽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뭐 우리나라 그 뭐 이렇게 유명한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작가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 뭐 이런 사람들 같은 작품을 프랑스 작가인데 뭐 프랑스어를 배워가지고 그 작품을 읽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줄거리 다이제스트판 읽는 걸로 안 읽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걸로 나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건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를 쓴 사람 누구라고? 세르반테스. 세르반테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문학가는 누구를 보통 얘기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도어도 바꾸지 않겠다고 했던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부터 시작을 해서 햄릿이니 리오 왕인 이런 작품을 쓴
그 셰익스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가 이제 영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국민 작가라면 독일은 혹시 해밍웨이. 해밍웨이가 독일 사람이었어? 해밍웨이는 미국 사람이고 해밍웨이 미국 사람 맞지? 갑자기 헷갈리네. 누구야? 독일은 괴테. 독일의 대문호하면 보통 이제 괴테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해밍웨이는 미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저기 어디야? 러시아 하면 톨스토이 라던가. 톨스토이 몰라? 누구예요?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부터 뭐 시작해서 너네 톨스토이 동화를 꽤 읽어봤을 거야. 그 작품들을. 근데 이름만 갖고 모를 수 있는데 톨스토이라던가 아니면 뭐 도스토옙스키 들어봤어? 누구세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러시아 문학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보는데, 어쨌든 스페인 문학의 가장 국민 작가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 누구다?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스페인. 그건 스페인. 영국이고. 스페인이야? 세르반테스. 세르반테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페인 여행을 가면 세르반테스의 어떤 그런 동상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돈키호테와 관련된 그런 그 조형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꽤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여행 상품 중에 그런 것도 있어. 이 풍차가 실제로 그 풍차 마을을 가는 어떤 그런 코스도 여행 상품일 만큼 실제로 이렇게 세르반테스와 돈키호테는 현재 스페인 사람들에게도 역시 사랑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이 제1단원 여기 14쪽에 보면 세르반테스의 고단한 일생이라고 해서 세르반테스의 일대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세르반테스의 삶이 어떻게 보니까 아주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산 거야? 아니면 좀 어려운 삶을 산 거야? 불운한 삶에 살았어. 불운한 삶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 자체를 비극적으로 태어난 그런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르반테스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고, 또 이제 그 포로 생활,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 생활하기도 했고, 뭐 결혼했다가 이혼하기도 했고, 또 이제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르반테스의 어떤 그런 삶 그 자체가 삶 자체는 상당히 평탄하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원 26쪽 가난 속에 꼽힌 황금 시대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세르반테스가 뭐 하던 살던 당시에 여기는 지금 에스파냐라고 되어 있었는데 오늘날 스페인이지, 스페인의 상황이 어떠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스페인이 한때 아주 뭐 했다는 거야? 잘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페인이 잘 나갈 수 있었던 그 부분이 바로 누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가 스페인 사람 아니었는데, 그 당시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콜럼버스가 항해를 간 거지.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선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많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스페인이 상당히 그 위세를 떨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스페인이 나중에, 그래서 스페인이 한때는 세계를 제패해. 긴 기간 아니지만. 근데 그 스페인이 누구한테 얻어 터져? 영국. 그렇지. 영국한테 얻어 터져. 영국한테 얻어 터지면서 스페인은 뭐하고? 몰락하게 되고. 대신 이제 영국이 떠오르네 가지고 한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지. 그 영국이 식민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다가 이제 그 영국이 이제는 미국한테 그 절대 강자 자리를 넘겨줘가지고 지금은 영국이 그냥 그래도 여전히 영국이 강대국이긴 하지만
어떤 옛날처럼 이렇게 초강대국은 아닌 그런 시대인 것들이어서 그 당시 어떤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자, 근대 문학의 문을 연 돈키호테 가지고 이 돈키호테가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거야.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런 작품을 볼 때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도 봐야 되지만 동시에 뭐도 봐야 되냐면 이 작품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랑이가 지금 나 구구다 외울 줄 알아? 이러면 여러분들 어때? 뭐라고 그러겠어? 하랑이가 야 얘들아 나 구구다 외울 줄 안다? 이러면 너희들 뭐라고 그랬어? 나도 외울 줄 알아. 나도 외울 줄 알아라고 하는. 그래서 그래서 뭐 어쨌다고 6학년이 구구단 외울 줄 아는 게 뭐 자랑이야? 뭐 이러겠지. 근데 만약에 하랑이가 난 구구단을 4살 때 외웠어. 이러면 이제 얘기가 좀 뭐해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란 얘기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런 것처럼 이 돈키호테가 지금의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것과 이 돈키호테가 나왔을 당시, 그 나왔을 당시에 돈키호테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라는 것들에 대한 평가는 뭐 한다는 거야? 달라진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지금 이 3단원, 36조 근대 문학의 문을 연 돈키호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의 그 문학계 상황이 어땠는 건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돈키호테가 그 당시 문학적인 부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라는 부분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그 당시에 이른바 기사소설, 돈키호테도 기사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그 당시에 기사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뭐였다는 거야? 많았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 기사들의 이야기는 다 한결같이 뭐였다는 거야? 영웅담이었다. 영웅담. 기사들이 잘났다, 멋지다, 뛰어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세르반테스가 봤을 때 그 기사들이 그렇게 뭐하지 않다는 거야. 훌륭하거나 뛰어난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야. 너무 이렇게 영웅시화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을 뭐라는 거야? 그 폭로하고 비꼬고 이런 그 부분으로서 뭐가 이 돈키호테가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 어떤 의식들, 그래서 왜 돈키호테를 기사로 내세웠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38쪽, 39쪽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40쪽 40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돈키호테를 기사로 내세운 이유는 이 세르반테스가 사실은 뭐야? 돈 벌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었다는 거야.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여기 제명화 기본소득이 뭐야 해서 이게 제명화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유가 저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떨어지긴 했지만 혹시나 대통령이 되거나 뭐 이랬으면 야 이름도 본다 뭐 이런 그 출판사에서 이제 뭐야? 그런 노림수가 있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기사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 할 거다 더 흥미를 많이 끌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그 책 제목을 모범소설집이라고 한 이유도 그 내용은 모범적인 게 아닌데 모범소설이라고 하는 이유들이 이렇게 제목 장사지. 그리고 당시 검열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근대 소설의 창시가 됐는데 그럼 도대체 왜 근대 소설의 창시라고 그러느냐? 근대 소설과 그 이전 소설과의 차이가 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40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냐면 바로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전에는 이른바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그러는데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 얘기에 나오는 인물은 권선징악이 분명해. 즉 착한 세연이, 못된 하랑이 이런 식으로 딱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편해. 누구 편을 들면 돼? 세연이 편을 들면 돼. 착한 세연이 편을 들면 된다는 얘기야. 그 못된 하랑이를 미워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 옛날 이야기는 선악 구도가 분명하다는 거야.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정의, 불이익이 분명하다는 거야. 그런데 근대 소설에 들어서는 그 인물이 뭐야?
여러 면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랑이가 뭐 어떤 때는 막 세진이한테는 엄청 잘해줘. 그 세진이가 보기에는 하랑이가 너무 뭐해? 천사야, 천사. 근데 막 하랑이가 민정이한테는 막 엄청 막 시비 걸고 맨날 사사건건 막 따지고 막 그래. 그 민정이가 봤을 때는 하랑이가 막 짜증이 나. 뭐 그런 그 부분들처럼 이렇게 복합적인 성격. 그래서 이 사람을 과연 이걸 뭐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까 우리가 돈키호테를 이걸 미치광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불의에 분노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봐야 될지 라는 점에서 그 인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혼재,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러한 작품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돈키호테에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음으로써 이 돈키호테가 바로 뭐야? 근대 문학을 창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라는 부분들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돈키호테가 갖는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이 책에서는 이 작품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 있지. 요 풍차. 그 다음에 요거 그 부분들이 실제로 스페인 여행 가면 요게 이제 그 여행 코스 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5단원에서는 돈키호테 세르반테스가 이렇게 돈키호테 책 외에 다른 어떤 또 작품을 남겼나 다른 작품 세계에 대해서도 더 이제 불속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처럼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그 해설적 배경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들에 더 이렇게 치중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제 2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제 2부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1000몇백 페이지짜리 이야기를 1700페이지짜리 이야기를 거의 20분의 1 정도로 줄인 이른바 줄거리 버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곳곳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르반테스가 그 당시 어떤 그런 사회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책 76, 78쪽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손길에 갖고 76, 71, 78쪽 그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거 보면 아주 미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76, 71, 78쪽 보면 어떤 이야기야? 농부에게 소년이 채찍을 맞고 있어요. 그렇지. 양치기 소년이 학대당하는 그런 그 어른들의 모습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어른들이 그 막 아이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그러고 나서는 근데 그 애를 또 다시 또 다시 그 어른에게 보내는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뭐한 짓인가? 어리석은 짓인가? 잘못된 건가?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옛날 이야기가 되는데 현재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뭐 폭력을 당해가지고 가정폭력을 당해가지고 그 신고를 했어. 근데 그 아이를 학대당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그 집에 보내. 아니면 뭐 부부 싸움에서 뭐 여자가 폭력을 당했어. 근데 그 여자를 다시 그 집으로 보내.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냐는 얘기야. 그런 사법 시스템 이런 그 잘못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어쨌든 이 당시에도 그러한 문제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97쪽. 끌려가는 죄수들을 만나다라는 부분들 그 챕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아까 선생님이 뭐 이렇게 읽었던 국왕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쓴다는 말에 대해서 어떤 경우도 폭력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100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태어나게 할 때는 똑같은 자유를 주셨어 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라던가 죗값에 비해서 너무 그 형벌이 지나치다라는 그런 그 세르반테스가 봤을 때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112쪽
같은 경우에는 그 약혼자들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랑해서 약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페르난도의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알고 보니 카르데니오의 약혼자인 루신다를 좋아하고 있었죠. 전 절망했어요. 하면서 그 귀족인 페르난도가 약혼자를 두고 또 다른 사람의 약혼자를 좋아하는 등 그 귀족들이 사랑이나 이런 거에서 너무 제멋대로인 그런 그 귀족들의 잘못들, 횡포들을 비판하는 그런 또 그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책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의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9쪽, 151쪽. 보면은 그 산초가 총독 법령해갖고 백성들에게 공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거 151쪽 밑에 세 줄 하랑이 읽어주겠습니다. 술에 물을 타서 파는 자와 상표를 훔쳐서 거짓으로 나눈 자는 사형이 처한다. 토끼처럼 튀는 하인의 월급은 그대로 몫을 받는다. 장님은 앞으로 기적이 하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장님이 놓는 쫓겨난 말은 모두 거짓이다. 거짓이기 때문이다. 거짓으로 가난을 행진하는 자는 엄벌로 다스린다. 어,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떠한 고민이 있었나, 어떠한 문제가 있었나, 술에 물을 타서 파는 자,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뭐야? 이렇게 사기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거지. 상표를 그 다른 상표를 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요즘에도 뭐 이렇게 뭐 그 상표 갈아치기라던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문제 이제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 근데 한때 과거에 양주 비싼 양주를 병을 막 이렇게 바꿔가지고 비싼 양주병에다가 다른 술 따라갖고 양주인 것처럼 해갖고 속여서 비싸게 팔아먹는다던가 그런 일들이 과거에 실제로 뭐해 있었다는 거야. 아니면 지금도 명품을 이른바 짝퉁 뭐 이렇게 해갖고 위조해가지고 뭐 이렇게 파는 문제라던가 그런 문제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함께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장님들이 눈 떴다는 기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한다라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그런 문제라던가 아니면 가난뱅이 거짓으로 가난뱅이 행세해서 뭐 이렇게 그런 농담 있지 뭐 구걸 하는데 그 사람이 비싸다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뭐 그 뭐 시간이 되니까 벌떡 일어나 가지고 뭐야 나가더니 옷 갈아 양복으로 갈아입고 막 좋은 차 타고 외제차 타고 막 퇴근하고 그래서 그 거지를 뭘로 사는 사람이 있어 직업으로 엄청 부자인데 거지를 직업으로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함으로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거지여서 정말 그 구걸하는 것들이 생활 형편이 어려운 어떤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4쪽. 예, 보면 중간에 비켜라. 거기 세진이가 읽어볼까? 비켜라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떠나니 잃은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다. 사람은 각자 분수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산송장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콩죽을 배불러 먹는 게 낫단 말이다. 빨리 가서 먹는 데 약이나 발라야겠다. 산초 그렇지. 산초가 지금 자기가 신분 계급이 상승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급 상승한 것들이 오히려 어렵고 힘들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9쪽. 그 골병든 산초의 총독 생활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보면은 일부러 이제 그런 모습들 소인은 총독님의 건강을 보호하는 의사입니다. 이 과일은 몸의 수분을 없애는 역할을 하시니 드시면 안 됩니다. 저 닭은 어떠냐? 그것도 안 됩니다. 소인이 이 자리에 있는 동안은 닭을 드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 박지원이 쓴 양반전 혹시 알아? 네. 그 양반을 돈 주고 샀는데 그 양반 행사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더란 얘기야. 그래서 거기도 역시 그 양반들의 삶에 대해서 풍자하고 비판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요 이야기 산초가 총독이 되는 거나 거기 그 뭐야 가난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신분 낮은 사람이 양반이라는 신분을 사갖고 겪는 어떤 그런 이야기나 결국 두 이야기가 비슷한 어떤 그런 맥락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67쪽. 일곱 줄. 내가 의사라니 무슨 소리냐. 거기 부분. 민정 읽어볼까? 마이크 꺼져 있어, 민정아. 너가 의사라니 무슨 소리냐? 보시라고요. 진짜 의사들은 한 사람을 죽이고서도 큰 소리치며 돈을 받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주인님을 보호하기 위해 피 흘리고 집 밟히고 따기까지 맞았는데 땡전 한 번 못 받았어요. 그러니 운 없는 의사가 아니고 뭐 하시겠습니까요? 이러면서 지금 누구를 디스하고 있어? 동교태. 도쿄대. 동교태를 디스하고 있어? 어떤 직업을 디스하고 있어? 의사. 의사. 의사를 디스하고 있잖아. 의사는 생사람을 죽이고도 큰 소리 치면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의사들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디스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작품 곳곳에는 그 당시 현실을 모아하는 풍자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171쪽. 자, 마지막에 세상일이란 거기 세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세 줄. 세상일이란. 세상일이란 눈을 감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변하는 것이다. 죽는 자는 산자의 눈물값으로 재산을 내놓고 산자는 좁쌀 같은 눈물로 죽은 자의 재산을 얻어내면 그만인 것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이 세르반테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야.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죽은 자는 산자의 눈물값으로 재산을 내놓고 산자는 좁쌀 같은 눈물로 죽은 자의 재산을 얻어내면 그만인 것이다. 뭔 말이야 이게? 이게 무슨 뜻이 같아? 죽을 때, 이제 남은 돈을 자신의 그 자손들에게 그냥 이렇게 넘겨주고 죽으니까 어차피 주고 그 살아있는 사람은 그걸 그냥 고맙게 받으면 된다. 우리가 누가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슬프잖아 사실은. 이런 그 감정인데 이 세르반테스는 그거를 그 슬퍼하는 그것들 다들 뭐야 유산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 운 대가로 돈 주는 거야 서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 무슨 관계로 그냥 돈을 주고받는 행위로 그냥 이렇게 낮춰서 그렇게 보는 거지.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슬픔들. 근데 요 말이 사실은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각박하게 봐 모든 걸 돈으로 봐 라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상 그 사람들 그 돌아가신 이후에 그 유산 갖고 뭐 한다는 거야. 가족들끼리 서로 싸워. 누가 돈 많이 받냐 뭐 이런 거 서로 싸운단 말이야. 그런 그 사람 뭐 마음 안에 그러한 그 마음도 그런 욕망도 있다는 것들을 그냥 이 사람은 아주 그걸 뻔뻔스럽게 대놓고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마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 마음으로 예를 들면 세진이가 뭘 먹고 있어. 응? 그러면 하랑이한테 어떤 마음이 든다는 거야? 하랑 어떤 마음이 들어? 세진이가 같이 있는데 혼자 뭘 꺼내서 이렇게 먹고 있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 자기도 뭐라고? 사달라고 하죠. 나도 좀 사주려나? 나도 먹고 싶은데. 나도 좀 나눠주려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차마, 아유, 내가 체면 있지. 내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어. 그냥 뭐, 세진이가 그러다가 뭐, 야, 뭘 봐.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아니야, 안 먹고 싶어.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유, 자식, 네가 알아서 줘야지. 그걸 먹고 싶냐고 물어보냐? 이 눈치 없는 놈아. 이러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거를 아예 이제 세르반테스는 뭐야? 노골적으로, 당연히 먹고 싶은 거 아니냐. 안 주는 게 이상한 놈이지. 먹어보라고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고 있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어떤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들. 그래서 아까 쌤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 안에 그러한 그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돈키호테하고 이제 비교되는 게 돈키호테형 인간 vs 햄릿형 인간 혹시 들어봤어? 햄릿이라는 말 사람 알아? 아, 네. 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그렇지. 그래서 햄릿이 아까 말했던 영국의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그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햄릿이라는 작품인데 햄릿의 인간은 늘 사유하고 고민하는 인간이야. 이럴까 저럴까. 반면에 돈키호테는 일단 뭐야? 고 가자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돈키호테 햄릿을 우리가 그 견주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는 다 그런 요소가 그 퍼센트의 차이일 뿐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 책입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도 이렇게 돈키호테 못지않게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책들이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린 왕자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